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검증되지 않아서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뛰어들 자신이 없으신가요? 가진 자본이 부족해서 자신의 가난만 탓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음 내용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룬 그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 후 20년간 실패를 거듭 돈 한 푼 없이 40억짜리 매장을 월부로 계약. 김밥 장사 2년 반 만에 연매출 130억 원 달성. 2017년 기준 연매출 3천억 원, 순자산 4천억 원. 2018년 기준 11개국 1200개 매장을 거느린 짐킴홀딩스 회장. 김승호 회장은 대학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김밥으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2년 반 만에 연매출 130억 원의 성공을 거둔다. 그의 나이 41세 때였다. 웬만한 사람은 20년간 실패를 거듭하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재기하려는 생각조차 못할 텐데 김승호는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을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김승호의 첫 직장은 아버지가 일하던 가게의 담배 코너였다. 그 후 컴퓨터 판매, 증권거래회사, 지역신문사, 이불 가게, 유기농 식품점 등의 사업을 했지만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무려 20년 동안 실패했다. 김승호는 아무런 수익도 없이 20년 동안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며 적자 생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김승호에게는 그를 믿고 후원해주는 소중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든든한 부모님이었다. 유기농 식품점이 망하기 직전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5천 달러였다. 이 돈은 하루에 1만 달러가 필요한 그의 사업에서 부도를 반나절 연장시켜 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니가 김치 5만 포기를 담그며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미국에 와서 일한 모든 시간의 결과물을 아낌없이 김승호에게 후원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내일 당장 부도날 사업체인 그의 회사에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러 장도리를 들고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장도리는 고장난 승호의 용기와 자신감을 고쳐준 희망의 요술 방망이였다. 기운 내라 승호야. 어차피 우리가 미국 올 때 빈손이었잖아. 몸만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그간 먹고 살아온 게 번거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김승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무릎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울고 있는 김승호에게 아내가 말했다. 여보 괜찮아. 또 해봐. 내가 식당 종업원이라도 해서 애들하고 먹고 살면 돼. 아내의 격려는 김승호를 수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로 만들었다. 김승호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응원군이자 지원군이었다. 김승호는 어느 날 휴스턴의 크로거 잡화점 매장에 들렀다. 거기서 스시를 파는 작은 매장을 발견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김밥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자신의 매장이 퍼져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무작정 스시 영업점 사장을 찾아가서 영업권을 넘겨달라고 말했다. 사장은 영업권을 넘기는 비용으로 4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일단 텍사스주 영업권만 달라고 했죠. 60만 달러를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수중에는 아내가 준 2,000불이 전부였어요. 그걸 계약금으로 주고 매달 5만 달러씩 갚겠다고 했죠. 내가 당신보다 10배의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끈질기게 설득한 후에 드디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모해 보이기만 한 이 도전. 자칫하면 감방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김승호는 최선을 다했다. 월 매출 1,500달러의 매장에서 한국식 덮밥과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식을 나눠주며 김밥 맛을 알렸다. 그러자 조금씩 고객이 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매장을 새롭게 재배치했다.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검은 유리사 복장을 하고 작은 도마 앞에서 직접 김밥을 말았다. 이런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하루 2개만 팔던 김밥을 30개까지 팔게 되었다. 그리고 첫 달에 월 매출 1만 5천 달러를 올렸다. 김승호가 처음에 계약을 제안하면서 10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액수였다. 김밥으로 미국인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보다 6배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린 것이다.
심지어 육류 부서까지 뛰어넘으면서 단숨에 크로과전 매장에서 매출 순위 1위에 올라섰다. 김밥이 잘 팔리자 급해진 것은 크로거였어요. 매장 인테리어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 테니 함께 영업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일정에게 이익금만 나눠 갖는 형태로 체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개의 매장에서 시작한 김밥 매장은 3년도 안 되어 130여 개로 불어났고 첫날 김밥을 2개밖에 못 팔았던 것이 연간 130억 원대 규모로 커졌다. 김승호 회장은 무일푼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미국인에게는 생소한 김밥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미국 본토의 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20년간 무수히 실패하고도 41세의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한 김승호 회장보다 우리는 더 나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김승호 회장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마음으로 성공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는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한쪽에는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을 적고 다른 쪽에는 그 목표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한다.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딱 100일간 종이에 써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간단한 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회사 스노우복스를 연 매출 4천억 원 규모로 키우기 전에 매일 100번씩 100일간 종이에 목표를 적었다고 한다. 그 결과 형상화한 목표대로 이룰 수 있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벌자 성공하자는 막연한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매장을 열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매장 몇 개를 더 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길고 사업은 40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40까지는 무엇을 하다 어떻게 망해도 다시 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전에 하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훌륭한 사업가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승호 회장이 20년간 실패하고도 41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원군이 있었다. 둘째,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패배는 아니라고 믿었다. 즉 실패를 교훈 삼아 끊임없이 노력했다. 셋째, 성공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40에 다시 시작하기를 꿈꾸는 우리도 김승호의 도전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길고 40은 사업하기 딱 좋은 나이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린 후 56세에 잡코리아를 창업해 10년 후 1,000억 원에 매각하다. 잡코리아 김승남 회장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4번의 변화를 겪었다. 중령으로 예편하기까지 군대에 복무한 20년이 첫 번째 인생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전역 후 은행원 보험인 생활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좋은 시스템 창업이 제3의 인생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제4의 인생으로 보고 있다. 욕심이 앞서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의 존재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현재 상황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김승남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김승남의 인생 초기는 불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베트남전 참전은 난청이라는 장애를 가져다 주었다. 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27만 원밖에 남지 않은 적도 있다. 살 집이 없어서 시골의 월세 2만 원짜리 폐가에서 5식구가 3년 반 동안 지내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소박하게 시작한 사업. 4평짜리 작은 차고에서 책상 2개와 의자 4개, 그리고 직원 4명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는 이나마도 감사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2천만 원의 전 재산 중 1,000만 원을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내고 1,000만 원으로 사업을 꾸렸다. 미리 감사를 선언한 것이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나중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것이죠. 다 쓰러져가는 2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사업자금 2천만 원으로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회사지만 믿고 함께 해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은 김승남은 현재 종업원 1,500명, 연매출 400억 원의 무인 경비 시스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김승남의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평소 준비하고 있었다. 둘째, 비주류였기에 진취적인 행동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셋째, 많이 감사할수록 크게 성공했다. 당신은 난청도 없고 27만 원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월세 2만 원짜리 시골집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승남에게서 성공 포인트를 배워 당신이 성공을 가꾸어 가라.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 자신의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이 책에서는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40 이후의 나이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미끄러운 빙판에서 넘어져서 실패를 맛보았다. 하지만 쇼트트랙 선수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앞만 보고 달려 나간 것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빙판길을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머뭇거렸던 그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서 성공을 이루어냈다.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60세에 집필했고 톨킨은 62세에 반지의 제왕을 세상에 내놓았다. 파스테르가 광견병을 발견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고 스트라디바리는 83세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작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수 있지만 모레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저녁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레에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죠. 마인. 여기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